자, 생활 속의 어려운 법률 이야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작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져서 이제 옷이 약간 두꺼워지셨어요? 네, 많이 춥고 건조하고 하니까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광주를 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광주를 위한 사람님 굉장히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 하려는데 차용증을 작성하려는 생각 아주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까운 사이에서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시고요.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맨 위에는 차용증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아래 제일 처음에는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금액입니다. 얼마를 대여할 것인지 대여금에 대해서 적으시고 기왕이면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변제기,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한 번에 갚을 것인지, 분할 납부할 것인지, 분할 납부한다면 언제 얼마씩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자에 대해서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데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무이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자에 관해서도 적으시고 지급 방법. 네, 뭐 만기에 일시로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상환을 할 것인지 뭐 말일에 상환을 할 것인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적으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당사자 이름하고 자필로 이름하고 서명 날인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인데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필 서명까지 하시면 완벽한 형식의 차용증이 되고요. 추가로 해두시면 좋은 부분은 만약에 변제기까지 갚지 않는 경우에 지연 손해금 이자를 얼마 몇 프로로 할 것인지도 적어두시고 가장 좀 거래하실 때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좌 이체를 통해서 대여금을 전달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친구야 우리 사이에 내가 당연히 널 믿지만 우리 영수증은 하나 쓰자 해가지고 영수증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여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만약 10년 내에 못 받으셨다면 다시 차용증을 새로 갱신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채무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 기간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내에 못 받으셨다면 그 안에 다시 친구랑 만나서 차용증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친한 사이면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도 관계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차용증 만드는 방법 세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셔서 한 번에 이해도 쏙 되고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닉네임 지수님의 사연이고요. 인도와 인접해 있는 개인 사유지에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나는 사연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쓰레기 뭐 버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정 사유지가 굉장히 좀 약간 명당처럼 쓰레기 명당처럼 자꾸 이렇게 버려버릇하면 그 사유지 소유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이제 구청에 민원 제기하는 거는 잘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 공무원이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하면 사실은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구청 민원 제기를 통해서 제대로 해소가 안 됐다 하면 상급 기관 뭐 시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권익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새로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증거를 수집하셔서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그렇게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 7년 이하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증거 확보가 중요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CCTV 말씀드렸죠. 네네. 예. 그래서 타인의 사생활을 이제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CCTV를 설치하셔가지고 증거를 수집하셔서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상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좀 해소가 되셨길 바라면서 자, 다음은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하셨던 사건 가져오셨다고요? 네, 저희 많이 또 문의 주시고 상담 주시는 사건들인데요. 층간소음이에요. 너무 네, 괴롭겠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가장 오시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층간소음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층간소음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셔서 그 두 가지 답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법령에서 기준이 있어서 그 일정 한도의 그 데시벨을 넘어서면 일반인들이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소음이라고 해서 네.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사적인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가장 이제 여기에 의뢰를 하셔라 하는 데는 한국환경공단에 소음 측정을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의뢰를 하셔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측정을 이제 설치를 하셨을 때 한 2, 3일 정도를 측정을 해요. 와서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와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 예. 뭐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설치를 하셔서 2, 3일 정도 이제 그 측정을 해보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재판에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위자료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0만 원, 8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 30만 원이냐 하면 일시적으로 공사하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예. 일시적인 공사로 인해서 이제 소음이 발생을 했고 이게 뭔가 과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였어요. 한 2년 정도 연속해서 24시간 동안 커다란 음악을 2년이나요? 얼마나 주변에서 와. 힘드셨겠어요. 네. 네, 그래서 피해자 한 명당 700만 원이 선고가 된 사례도 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간이라든지 소음 정도에 따라 이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망치나 귀신 소리 같은 거 내는 거 보통 인터넷에서 이렇게 네. 보복해라 이런 거 많이 네. 보시잖아요. 뭐 위에 뭐 스피커를 붙여놓는다는 네. 둥.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 그게 위자료가 더 많이 나와요. 역으로 내가. 네. 네. 보복 소음 발생시키면 그 위자료가 더 크게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 많이 괴로우시고 많이 분노하시겠지만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나쁜 행동으로 맞받아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네. 나의 행동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보다는 네. 이런 말씀해주신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환경공단 기억해두고 저희 집은 다행히 층간소음은 없는데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덕분에 이제 궁금했던 점들 잘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